평범한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김치찌개가 보글거리는 냄새, 아이들이 거실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남편의 한숨 섞인 퇴근 소리가 어우러진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그런데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의 표정이 달랐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지함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그의 손짓은 마치 무거운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5글자. 여보,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세상이 그 5글자 속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20년 세월이 이 흔한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끝장나는 걸까? 평범한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번시이어는 싱크대에서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끓어오르는 찌개 속에서 붉은 양념이 소용돌이치고 두부와 돼지고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거실에서는 초등학생인 승우와 유진이가 많아 영화를 보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등장인물 흉내를 내며 웃고 다투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권태롭다고 하기엔 너무 익숙하고 평화롭다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헐거운 딱 20년 결혼 생활의 풍경이었다. 남편 민준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늘 그랬듯이 현관문이 열리고 그의 낮고 묵직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왔습니다. 그 짧은 인사는 벅 힘없이 들렸다. 수현은 찌개, 냄비를 잠시 내려놓고 현관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늘 다정하게 눈웃음 치던 민준의 얼굴은 오늘따라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깨는 잔뜩 웅크린 채였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수연은 불안감을 애써 잠재웠다.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말라버린 식물에 물을 주듯 건조한 일상에 애써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여보, 어서 와요. 찌개 끓여놨어요. 수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마 수연은 마음속으로 의문을 지웠다. 피곤해서겠지, 아니면 또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점심으로 뭘 잘못 먹었나. 온갖 시시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수연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상을 차리면서도 자꾸만 민준의 뒷모습에 눈길이 갔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있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평소라면 아이들에게 아빠 왔다며 달려갔을 승우와 유진이도 왠지 모르게 민준의 경직된 분위기에 눌려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기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노릇하게 구운 갈치구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인 밥상이었다. 집안 가득 퍼진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왠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아빠, 오늘 피곤해 보여.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쓰는 듯한 표정으로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아빠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다. 던수연은 민준의 밥그릇에 찌개를 덜어주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찌개를 좀 칼칼하게 끓여봤어. 피곤할 때 매운 거 먹으면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 닌카라스. 가선스크를 카카이네고 머스이어서예. 민주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입 떠먹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니 오히려 깊은 체념 같은 것이 엿보이는 듯했다. 수현은 목구멍이 바짝 하네. 양여러사와 세례연 나세리아 세피쿠 하트명았다. 이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주는 마치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 얼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살점을 발라주려던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민준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하고 상 위에 내려놓았다. 젓가락이 나무 상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식탁 위에 날카롭게 울렸다. 아이들도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번도 본 적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숨막히는 침묵이 식탁 위를 짓눌렀다. 민주는 아주 천천히 수연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무거운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관처럼 보였다. 두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몸의 피가 차갑게 그락다 식는 것 같았다.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이 가득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낮게 깔렸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알려주고 있었다. 민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혼하자. 5글자가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수연의 심장으로 날아와 박혔다. 이혼하자. 내 세상이 그 5글자 속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치찌개 냄비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다. 아이들의 놀란 얼굴이 희미하게 아른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20년 세월이 이 흔한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끝장나는 걸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 가득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먹먹하고 아득할 뿐이었다. 식탁 위 김치찌개는 여전히 보글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붉은 국물 위로 몽글몽글 끓어오르는 두부 조각들이 마치 내 심장처럼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만 같았다.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5글자,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졌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깔깔대며 웃는 소리도, 식탁 밑 고양이의 작은 하품 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이 울리는 소리마저도 희미해졌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그의 그 단호한 시선만이 내 안에 깊이 박혔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은 채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지경이었다. 암째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듯이 오랫동안 응어리진 무언가가 그의 눈동자에 드리워져 있었다. 낯설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처음 보는 그의 얼굴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김치제여서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이 이제는 내 피부 위로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버린 듯 가슴이 답답하고 아려웠다. 이혼하자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덤링원원의 내꿈대에 갸트인달선 가까라 분한야운 다만원 돌고 하자야 소가 경당기담대기 하자고 제자곡이 시향하려는 거래는 단 한 점의 장난기도가 없었다. 나는 허공에 뜬 듯한 시선으로 식탁 한가운데 놓인 김치찌개를 바라봤다. 어제 저녁 그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정성껏 끓인 것이었다. 뜨끈한 국물, 잘 익은 김치, 돼지고기의 고소한 냄새,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수요일 저녁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편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길고 긴 세월의 무게가 그 말 한마디에 실려 나를 짓눌러 왔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니, 흐려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시선이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20년 전에 그날 새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끌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버질로드를 걷던 내 모습. 그때 민주는 단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만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뜨거운 온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충만함.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내 심장까지 파고들어 차가웠던 내 세상에 불을 지르는 듯했다. 수연아, 내가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행복해.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달콤함이 가득했다. 앞으로 평생 너만 사랑하고 너만 아껴줄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던테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또 있을까? 그는 나의 전부였다. 나의 햇살이자 나의 안식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열정적인 연인이었다. 신혼 시절은 정말 꿈 같았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수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깊은 교감.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놓아주면 그는 늘 환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했다. 작은 손편지 한 장에도 감동하고 서툰 음식 솜씨에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민준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주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세상은 온통 서로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열정적인 사랑이 언제부턴가 서서히 식어버렸을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변했다고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굳게 믿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아이들의 학원 숙제나 이번 달 카드값으로 바뀌었다. 퇴근 후 민준이 건네는 말은 밥 줘, 혹은 피곤하다가 전부였다. 나는 그의 하루에 대해 묻는 대신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다. 그는 내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어쩌면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에게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그저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애정 표현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가끔은 팔짱을 끼던 것이었다. 하지만 점점 어색해졌다. 괜히 쑥스러워졌다. 나중에는 서로의 몸이 닿는 것조차 불필요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굿모닝 키스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처음 몇 년은 깜짝 이벤트와 진심이 담긴 선물로 서로를 감동시켰지만 언젠가부터 기념일은 그냥 지나치는 날이 되어버렸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듯, 서로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듯.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따뜻하고 안락한, 그러나 더 이상 뜨겁지 않은 공간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이 사라진 관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월이 흐르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 공허함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다. 서서히 스며들어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나는 그렇게 착각하며 지내왔다. 단지 시간이 흐른 것뿐이라고.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가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익숙한 공허함의 정체가 끔찍하게 늘어났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관계의 뼈대였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기분이었다. 그의 차분한 눈빛 속에서 나는 우리 20년의 세월이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음을 보았다나. 그가 그렇게 선고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이었다. 번차가온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김치찌개의 김조차 이제는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침묵은 내게 20년 전의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번에는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다. 이젠 정말 끝인 걸까?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맥없이 막을 내리는 걸까? 식탁 위 김치찌개는 여전히 보글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붉은 국물 위로 몽글몽글 끓어오르는 두부 조각들이 마치 내 심장처럼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만 같았다.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5글자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졌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깔깔대며 웃는 소리도, 식탁 밑 고양이의 작은 하품 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에 울리는 소리마저도 희미해졌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그의 그 단호한 시선만이 내 안에 깊이 박혔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은 채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지경이었다. 만빠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듯이 오랫동안 응어리진 무언가가 그의 눈동자에 드리워져 있었다. 낯설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처음 보는 그의 얼굴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이 이제는 내 피부 위로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뱃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버린 듯 가슴이 답답하고 아려왔다. 이혼 하자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없이 되뇌어봐도 그 의미는 여전히 끔찍한 농담 같았다. 아니, 농담일 리가 없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장난기도 없었다. 나는 허공에 뜬 듯한 시선으로 식탁 한가운데 놓인 김치찌개를 바라봤다. 어제 저녁 그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정성껏 끓인 것이었다. 뜨끈한 국물, 잘 익은 김치, 돼지고기의 고소한 냄새,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수요일 저녁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편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길고 긴 세월의 무게가 그 말 한마디에 실려 나를 짓눌러 왔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니 흐려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시선이었다. 흐릿한 시안이었다. 속에서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20년 전의 그날 새하얀 웨딩드레스 사락을 조심스레 끌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걷던 내 모습. 단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만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뜨거운 온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충만함.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내 심장까지 파고들어 차가웠던 내 세상에 불을 지르는 듯했다. 수연아, 내가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행복해.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달콤함이 가득했다.
앞으로 평생 너만 사랑하고 너만 아껴줄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또 있을까? 그는 나의 전부였다. 나의 햇살이자 나의 안식 전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열정적인 연인이었다. 신혼 시절은 정말 꿈 같았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수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깊은 교감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놓아주면 그는 늘 환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했다. 작은 손편지 한 장에도 감동하고 서툰 음식 솜씨에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던 민준이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주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세상은 온통 서로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열정적인 사랑이 언제부턴가 서서히 식어버렸을까? 번번 노는 것이 자연스럽게 변했다고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굳게 믿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아이들의 학원 숙제나 이번 달 카드값으로 바뀌었다. 첫 퇴근 후 민준이 건네는 말은 밥 줘 혹은 피곤하다가 전부였다. 나는 그의 하루에 대해 묻는 대신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다. 그는 내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저면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에게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그저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애정 표현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가끔은 팔짱을 끼던 것이었다. 하지만 점점 어색해졌다. 괜히 쑥스러워졌다. 반나중에는 서로의 몸이 닿는 것조차 불필요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굿모닝 키스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처음 몇 년은 깜짝 이벤트와 진심이 담긴 선물로 서로를 감동시켰지만 언젠가부터 기념일은 그냥 지나치는 날이 되어버렸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듯 서로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듯 선제부턴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따뜻하고 안락한 그러나 더 이상 뜨겁지 않은 공간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이 사라진 관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월이 흐르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 공허함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다. 서서히 스며들어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지내왔다. 단지 시간이 흐른 것뿐이라고,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가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익숙한 공허함의 정체가 끔찍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관계의 뼈대였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기분이었다. 그의 차분한 눈빛 속에서 나는 우리 20년의 세월이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음을 보았다니. 그가 그렇게 선고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이었다. 번타가온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김치찌개의 김조차 이제는 희미한 안개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침묵은 내게 20년 전의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나 이번에는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다. 이젠 정말 끝인 걸까?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맥없이 막을 내리는 걸까?
션크가 없는 타운호스의 막을 내리는 걸까? 그날 밤 남편 민준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튀어나온 후 수연의 세상은 마치 얇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부서진 조각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발밑을 날카롭게 핥히는 덫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다. 밥을 짓고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마트에 가는 일상의 행위들은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다. 익숙했던 집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생경하게 들렸다. 싱크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날카로운 비스처럼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민주는 그 이후로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하고 퇴근했다. 그의 침묵은 수연의 내면을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다. 테아트의 문니은노 사왕 후엔 다렌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수천 번, 수만 번 헤집고 다녔다.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 저녁,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였다. 퇴근 후 늘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흐트러진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달랐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수연이 아는 그 어떤 미소와도 달랐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알 수 없는 종류의 미소였다. 반마치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혹은 아주 먼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아득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나직하고 어딘가 가벼운 울림이 있었다. 수연은 무심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잘 맡을 수 없었던 상쾌한 비누 향기가 그의 와이셔츠에서 풍겨왔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다른 여자라는 단어가 스쳤다. 불안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저녁상을 준비하는 척해 다솜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김치찌개 냄비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김조차도 그녀의 눈에는 흐릿한 환영처럼 보였다. 그 후로 민준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식사 중에도 그는 가끔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때 참 좋았는데. 수연은 그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비는 공간이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무엇이 좋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버린 조개처럼 열리지 않았다. 두려운실을 마주하는 것이 혹은 그 진실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더 산산조각 날지 알 수 없었대와는 점차 사라졌다. 허리목은 점차 짙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는 투명하지만 무거운 장막이 되어버렸다. 노후 주말 오후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던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안방 장롱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뿌옇게 앉은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 몇 권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사진첩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다. 수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그의 행동에 시선이 멈췄다. 진한 커피 향기가 집안에 퍼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쓴 커피처럼 쓰렸다. 이때 우리 참 젊었지. 그가 앨범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곳에는 20대 초반의 수영과 민준이 나란히 서 있었다. 풋풋한 웃음, 잔뜩 멋을 낸 어색한 포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눈빛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사진 속 자신과 민준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나는 저 때의 나를 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까? 민주는 또 다른 사진 앞에서 멈춰섰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옆에서 수연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이때 내가 너무 바빴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민준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사진 속 민준의 시선과는 달리 아득한 과거의 어느 지점을 응시하는 듯했다. 수연의 심장은 덜컥 니무언제련옌 하라스에 내려앉았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게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인 걸까? 그때의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저 때의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켰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뜨거운 커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 온기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는 민준이 자신과의 지난 세월의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서늘한 징후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앨범을 보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앨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부터인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변할 리 없어.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녀의 세상은 그날 밤의 충격적인 5글자 이후로 미지의 심연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의문과 의심의 고리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길어지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끊임없이 질문을 대내었다. 민준의 저 알 수 없는 행동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만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 밤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5글자가 귓가를 맴돌았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쿵 하고 주저앉는 듯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익숙했던 일상의 풍경들이 비틀리고 왜곡되어 보였다. 민준의 미소는 알 수 없는 가면처럼 느껴졌고 그의 침묵은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야 섬뜩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던데언 뭔가 거대한 것이 파고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일탈일까? 아니면 정말로 2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징조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남편을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은밀하고도 필사적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아침 식탁에서 민주는 예전처럼 신문을 펼쳤지만 그의 시선은 활자 위에 머물지 않았다. 가끔씩 신문지를 너머로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꿈을 꾸는 사람처럼 아득했다. 밥그릇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 냄새도 아이들이 투닥거리는 소리도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피곤한 기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연은 늘 그의 지친 어깨를 보듬고 싶었지만 요즘은 어쩐지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수연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뿌렸다 식사를 뿌렸다. 마치면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들었다. 번낙은 가죽 표지는 그의 손길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소환하는 주문 같았다. 여보, 이 사진 기억나? 어느 날 밤 민준이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수연과 민준이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들의 팔짱은 다정하게 얽혀 있었고 눈빛은 사랑으로 반짝였다. 또 수연은 사진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혼여행 가서 찍은 거잖아. 목소리는 애써 태연함을 가장했다. 그때 우리 참 젊었지. 민준의 말에는 깊은 회한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아득한 곳을 향해 있었다. 수혜연은 그 의미심장한 말의 무게에 짓눌렸다. 젊음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 뜨거웠던 열정을 말하는 것 같았다 하니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의 평화로운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그저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걸까?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참다 못한 수연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는 민준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수현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의 얼굴에 피어나는 알 수 없는 미소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민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읊조렸다. 글쎄, 그냥 말끝을 흐리는 그의 태도에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냥이라니?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려다 멈칫했다. 왠지 모르게 그의 어깨가 낯설게 느껴졌다. 민준은 그제야 신문을 접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뭐가 달라져? 당신이 예민해진 거겠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그 눈빛 속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당신 요즘 계속 앨범도 보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라냈다. 아, 그냥 옛날 생각 좀 난 거야. 왜? 그럼 안 돼.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연의 의심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졌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속에는 닿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그는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었다. 그의 얼버무리는 태도는 수연의 궁금증을 증폭시켰고 그녀는 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수연은 문득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민주는 원래 무심한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결혼 초 그에게서 받은 반지를 떠올렸다. 그때 민주는 급하게 반지를 준비했던 터라 사이즈가 한 치수 크게 나왔었다. 그는 미안하다며 다음에 꼭 다시 맞춰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연의 왼손 약지에는 그때 그 헐거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몇 년 전 결혼기념일이었다. 수연은 민준이 퇴근하기 전까지 온종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준비하고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까지 꺼내 입었다. 민준이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활짝 웃으며 그를 맞았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녀의 질문에 민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당신이 이렇게 차려입은 걸 보니 어디라도 가는 날인가? 그의 무심한 대답에 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에 그는 그제야 아, 맞다 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이 준비한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때의 서운함이 지금 이 순간 민준의 이혼하자는 말과 겹쳐지며 그녀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민준에게는 처음부터 이 정도로 무심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20년의 세월이 그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쌓여온 불감증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연은 혼란에 빠졌다. 며칠 뒤 수연은 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되었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던 곳이었다. 서랍 안은 예상외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오래된 만년필 몇 자루와 명함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때 낡은 가죽 지갑 밑에 깔려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반반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적어 넣은 듯한 구겨진 쪽지였다. 덜연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자신도 모르게 거울에 손을 뻗어 쪽지를 집어들었다. 저 쪽지는 반으로 접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낯선 필체로 몇 개의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통증, 검사 결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병원 이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수연의 손에서 쪽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머릿속은 순간순간 새하얘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혼? 다른 여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했다. 민준의 최근 행동, 아득한 눈빛, 그리고 그 이혼하자는 말이 이 쪽지 하나로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오려운 온던 손으로 다시 쪽지를 집어들었다. 덧쪽지 위로 흐릿한 글씨들이 그녀의 눈에 박혔다. 온몸의 눈에 박혔다.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의 전부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수연은 여느 때처럼 현관에 걸린 민준의 랜 재킷을 정리했다. 주머니 속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구겨진 쪽지 한 장이 손가락에 걸렸다. 무언가에 홀린 듯 쪽지를 펼쳤을 때 낯선 주소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그의 필체는 아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며칠 전 그가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이 주소가 그가 말한 이혼의 진짜 이유일까? 다른 여자의 집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만의 은밀한 미란 아지트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쪽지의 주소를 따라 더듬어 보았다. 오래된 동네 이름과 함께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듯한 번지였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쪽지를 쥐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쓰디쓴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알아야 했다. 무엇이든 확실하게. 그날 밤 수연은 민준의 퇴근을 기다렸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섰고 시덥지 않은 대화를 몇 마디 나눈 뒤 서재로 들어갔다. 늘 그렇듯 어색하고 건조한 일상이었다. 민준이 서재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수연은 재빨리 겉옷을 걸쳐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택시를 잡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불렀다. 아주머니, 그쪽은 좀 낡은 동네인데 거기 갈 데 있으세요? 기사의 무심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다. 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색하게 거짓말을 뱉어내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번낯선 동네로 접어들자 오래된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세월의 거짓말이 산나대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간판들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택시가 작은 골목 입구에 멈췄다. 여기 골목 안쪽인데 차는 더 못 들어갑니다. 기사의 말에 수연은 황급히 택시에서 내렸다. 찬 공기가 폐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이었다. 버쪽지를 다시 꺼내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반쯤내 한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작은 낡은 나무 문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라고 적힌 손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와 함께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수연은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번호 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벽에 바싹 붙어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민준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백발의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민준은 그와 마주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다. 민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연의 귓가에서 사라졌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억지로 쥐어짜내는 미소가 아닌 순수한 기쁨이 담긴 투명한 웃음. 그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동수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려왔다. 배신감과 절망이 그녀의 내면을 거세게 휘몰아쳤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가 나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20년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다. 민준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그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뭔가 열심히 설명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의 표정은 아이처럼 해맑았다. 수현은 한숨을 쉬듯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남자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수연 씨가 이걸 보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수연 씨, 그녀의 이름이 저기서 왜 나오는 거지?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이번에는 배신감이 아니라 섬뜩한 의아함 때문이었다. 그들이 함께 들여다보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명확하지 않은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히 불륜의 현장이 아니었다. 아닐 수도 있었다. 불안감과 함께 솟아나는 희미한 기대감. 그녀는 다시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남자가 민준에게 며칠이 흘렀지만 시간은 공기처럼 끈적하게 수연의 발목을 붙잡았다. 밤낮 없이 심장 한구석이 욱신거렸고 귓가에는 민준의 5글자가 메아리 쳤다. 이혼하자.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색이 바래고 일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수현은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밥그릇을 바라봤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고 아이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름없음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을 뿐이었단. 제2 위태로운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연의 목을 죄어왔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선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고 뒷모습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배어나왔다. 그의 곁으로 다가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다. 혹시라도 그에게서 또다시 이혼이라는 말이 흘러나올까. 네 너무 참에야나스 하면어 뭐채어나인 재미터며 뭐세 하다다너 이 끔찍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까봐. 그때였다. 텔레비전을 끄는 리모컨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지만 지난번처럼 차갑게 굳어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간절함과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쭈뼛 서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망설이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수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수연은 대답 대신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오랜만에 닿은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수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움츠렸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이혼과 같은 맥락으로 들렸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말은 함께가 아닌 각자의 길을 가자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왔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아, 또다시 이 지옥 같은 순간이 오는구나. 며칠 밤을 지새우며 겨우 붙잡았던 이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울음을 참기에는 이미 너무 참기에는 늦었다. 뜨거운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슨 말이야. 당신 또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치심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다. 한디 감추려. 그래온 하천에서 널랭이 너사코와 트리코머 누이카우너나 능뜨려 감추려 했다. 이 모습을 민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내밀었다. 하얀 벨벳으로 덮인 정사각형 모양의 네이처로 상자였다. 상자는 깨끗하고 마치 방금 포장된 것처럼 보였다. 수연은 젖은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다. 이혼 서류라도 들어있는 걸까? 이면 서류라도 들어있는 걸까? 아니면 지난 20년간의 추억을 정리한 물건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준비했어. 그의 말은 고요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덤수연은 망설임 끝에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버차가온 상자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들이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상자 안의 내용물이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새하얀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였다. 세월의 흔적 없이 반짝이는 은빛. 링에 박힌 작은 보석은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20년 전 그가 수줍게 내밀었던 닳고 낡은 은반지가 아니었다. 그때는 겨우 맞춘 결혼반지 하나로 부끄러워했던 우리였다. 나는 그 반지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끼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반지였다. 그 반지가 내포하는 의미를 깨닫자 수연의 눈에서 월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네 것은 터져나오는 안도감과 예상치 못한 깊은 사랑에 대한 감격에 대해 눈물이었다. 20년 전, 그때는 너무 어설펐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제대로 된 반지 하나 해주는 것도 버거웠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흐느꼈다. 이제라도 다시 프로포즈하고 싶었어. 매일이 너였다 오면 나온다. 그리움이 이제 나 홀려포나 착혼 매너났어. 그의 말은 뭉클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연의 손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은빛 반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졌다. 반지는 정확하게 수연의 귀에 손가락에 맞았다. 따뜻한 민준의 온기가 반지 너머로 전해졌다. 본 수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렴풋한 설렘과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을 통해 지난 2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투박했던 사랑의 시작, 고된 현실 속에서 잊혔던 설렘, 그리고 오늘 다시금 찾아온 놀라운 깨달음까지. 사랑은 결코 식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았을 뿐. 그리고 그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을 이토록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은 쿵쿵쿵쿵 하고 안정적으로 울렸다.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이젠 괜찮을 거야.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수연은 그의 품에 안겨 잊었던 사랑의 온기를 다시금 느꼈다.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몇 시간 전 민준이 내뱉었던 충격적인 그 말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이혼하자. 그 5글자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심장이 여전히 발끝까지 곤두박질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창밖을 향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드문드문 불을 밝힌 집들이 반이온이너스에 보였다. 마음을 보였다리나 생각했나 무엇다 저 안에도 우리 같은 부부가 있을까? 아니, 저들은 우리와 다를 거야. 분명히 다를 거라고 수연은 생각했다. 최근 민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다. 퇴근 후 말없이 웃는다거나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모습. 그때 우리 참 젊었지. 그 의미심장한 혼잣말은 수현의 불안감을 불길한 예감으로 키웠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아니면 그가 말했던 그 이혼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모간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르던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에 수연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무언가 또 다른 말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그녀는 저절로 숨을 참았다. 민준은 그녀의 맞은편 테이블에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만 한 상자, 흔들림 없는 단단한 나무의 질감이 불빛에 반사되었다. 수연은 무심코 시선이 상자에 닿았지만 이내 눈을 거두었다. 어차피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막연한 비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서더니 수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같이 말린 무릎에 꿇었다 던 낡은 마루 바닥에 닿는 그의 무릎에서
희미한 마찰음이 들렸다. 수연은 눈을 크게 떴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민준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올려다보는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당혹감과 함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수연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상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상자를 연 그의 손 안에서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빛을 발했다. 반지였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플래티넘 반지였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그 반지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형태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수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그의 눈빛에는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이 반지를 제대로 못 끼워줬잖아.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의 기억이 흑백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돈이 없어 허름한 예물함에 겨우 담아주었던 빛바랜 은반지 하나. 결혼식 날에도 그는 쑥스러워하며 제대로 끼워주지 못했었다. 그때의 미안함이 지금의 이 상황과 겹쳐지며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때보다 더 멋진 내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20년 전 그 청년의 그것처럼 뜨거웠다. 다시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렸다. 프로포즈였다. 시원하자는 말이 아니라 다시 결혼하자는 말이었다. 더수연은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감동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기어코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며 마른 줄 알았던 가슴 한구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겨우 짜낸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주는 손안의 반지를 더욱 소중하게 움켜쥐었다. 우리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아. 그의 눈물 한 방울이 마루 바닥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되어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 없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의 고백은 수연의 마음속 독백과 정확히 일치했다.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그 생각.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린 채 각자의 섬에 갇혀 지냈던 지난 세월. 요즘 당신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사실 나는 수연은 차마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걱정했지. 내가 다른 마음이라도 품은 줄 알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무 어설프게 준비했어. 당신 놀라게 하려고, 다시 설레게 하려고. 이런 점도 없는 남자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건데 오히려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그가 왜 옛 앨범을 꺼내 보았는지, 왜 말없이 웃었는지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위한 사랑의 몸짓이었던 것이다. 수현은 민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왔다. 20년간 익숙해져 있고 지냈던 그 온기였다. 내가 못난 남자라.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처음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해줘서 그의 눈빛은 마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 같았다.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수연아. 다시 설레고 싶고 당신에게 매일 고백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떨리는 손에서 반지를 건네받았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장착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닿자마자 온몸으로 따뜻한 전율이 흘렀다. 20년 전 그저 크기만 대충 맞춰 끼웠던 빛바랜 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거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히 반지가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하자는 두 사람의 잊혀졌던 사랑에 대한 맹세였다. 건수연은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고마워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사랑. 민주는 수연을 품에 안았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온기가 비로소 온전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뿐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벅찬 기대감이 두 사람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에 들린 새하얀 상자 속 은은한 반지의 빛이 수연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방금 전까지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이혼하자는 말은 한낮 연기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민준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난 순수한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희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머뭇구멍이 메어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회오리쳤다. 혼란, 안도, 그리고 가슴 깊이 파고드는 벅찬 설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감정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민주는 천천히 반지를 꺼내 수연의 왼손 약지에 살포시 끼웠다. 20년 전 결혼식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이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차가웠던 금속이 인해 온기를 찾아 스며들었다. 또 수연은 무의식 중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뺨을 감쌌다. 거칠어진 그의 피부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민주는 수연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갑자기 그런 말로 놀라게 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연은 작게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알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어설프고 바보 같았지. 아니, 수연은 그의 턱을 들어 올렸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민주는 시선을 피해 식탁 위 김치찌개를 힐끗 보았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거든.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았잖아. 민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초에 풋풋했던 사랑, 서로의 눈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오던 시절,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계부를 쓰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점차 희미해져 갔던 부부의 흔적들. 당신이 갑자기 달라졌을 때 나는 사실 불안했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퇴근하고 와서 혼자 웃고 옛날 앨범을 꺼내보면서 그때 우리 참 젊었지 할 때마다 나는 혹시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생각했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수연아,
그는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다. 내 눈엔 당신이 딴 생각하는 사람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수연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도 모르게 당신을 의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민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답답하게 행동했어.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생각만 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프로포즈 했을 때를 떠올렸어. 그때의 설렘, 그때의 간절함, 그런 게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수연은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그의 어색하고 서툰 노력들이 그녀에게는 오해와 불안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꺼내고 심지어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당신의 방식이었던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어색하고 서툰 방법이었을 거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우리 관계를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이혼하자고 말하면 당신이 충격을 받고 나를 돌아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포즈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다시 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당신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바보 같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바보 같아. 민준 씨.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 대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고마워.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기어이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단단한 그의 품에서 익숙하면서도 잊고 살았던 안정감이 느껴졌다. 사랑해, 수연아. 민주는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수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쿵쿵. 오랜 시간 침묵했던 그들의 관계에 다시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의 탓도 불평도 없이 그저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수연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는지 고백했다. 수연은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민준의 달라진 행동을 오해했던 아픔을 털어놓았다. 오랜 시간 덮어두었던 앨범을 다시 펼치듯 그들은 서로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였단 딩한 온데 귀에 나되어 모였다. 한 문장이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었다. 창밖은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거실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우리 이제 다시 부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응, 당신 옆에서 다시 천천히.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수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2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뿐이었다. 어쩌면 이 갑작스러운 재혼 프로포즈는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새로운 웃었다. 챕터가 조용히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따사로운 봄볕이 창을 넘어
아담한 호란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의 맹세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건 20명, 남짓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다. 화려한 장식이나 거창한 만찬 대신 은은한 꽃향기와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수연은 민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십수년 전 처음 결혼하던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었지만 미지의 미래에 대한 설렘과 맹목적인 사랑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익숙했다. 옆에서 걸어가는 민준의 조금은 뻣뻣한 어깨, 약간 벌어진 그의 귀, 그리고 애써 떨림을 감추려는 그의 큰 손까지 20년 세월이 새겨놓은 익숙함이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수연의 심장은 잊었던 떨림을 다시 찾아 꿈틀거렸다. 마치 오래된 우물 바닥에서 길어 올린 맑고 차가운 물줄기 같았다. 줄에서 앞에 마주선 민준이 수연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갈라져 있었다. 20년 전에는 너무 어려서 서툴러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줬지.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살짝 그늘진 콧등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수연은 덩달아 목을 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땐 정말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의 말은 이어졌다. 사랑은 늘 뜨겁고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히 즐거울 거라고. 민주는 수연의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설픈 사랑으로 20년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잊고 살았어. 그의 고백은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다. 수연은 그동안 가슴 한켠에 쌓아두었던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좀 더 의젓하게, 좀 더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싶어. 민준은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짙은 남색의 상자가 그의 떨리는 손 위에서 작게 흔들렸다. 20년 전에는 끼워주지 못했던 이 반지를 이제는 제대로 끼워주고 싶어. 상자가 열리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백금 반지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더 수연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턱 끝이 미세하겠고 턱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지만 이미 터져버린 감정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왼손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감각이 곧 따스한 온기로 변했다. 다시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진실하게 울려 퍼졌다움은 수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본 두 곤두 사람은 다시 한번 조용히 사랑을 맹세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약속이었다. 홀 안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 대신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고 수연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어린 아들, 딸들은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어색해하면서도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새롭게 끼워진 반지가 왼쪽 손가락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미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수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꿈 아니야. 그의 눈빛은 마치 20살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맑고 순수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현실이지.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사랑이 식었던 것은 아니었다만 시간이라는 익숙함과 일상이라는 무거움 속에 깊이 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빛을 찾아준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어설프고 때로는 답답했던 행동들, 옛 앨범을 뒤적이며 혼자 웃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꺼냈던 그 고백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의식이었다. 버수연은 민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미소 하나에 행복해지고 그의 눈물에 가슴 아파하는 변치 않는 내 인생의 동반자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잠시, 아주 잠시 잊고 살았던 것뿐이었다. 이제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선에 선 것 같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사랑, 그것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것이었다. 수연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있고 지금의 그녀의 마음 같았다. 쌉쌀한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 비로소 찾아온 달콤한 향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장의 첫 페이지에는 갓 피어난 꽃처럼 싱그럽고 따스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오래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듯 수연은 가슴 벅찬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따따사로운 봄볕이 창을 넘어 아담한 호란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의 맹세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건 20명 남짓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다. 화려한 장식이나 거창한 만찬 대신 은은한 꽃향기와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수현은 민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십수년 전 처음 결혼하던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었지만 미지의 미래에 대한 설렘과 맹목적인 사랑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익숙했다. 옆에서 걸어가는 민준의 조금은 뻣뻣한 어깨, 약간 벌어진 그의 귀, 그리고 애써 떨림을 감추려는 그의 큰 손까지 20년 세월이 새겨놓은 익숙함이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수연의 심장은 잊었던 떨림을 다시 찾아 꿈틀거렸다. 마치 오래된 우물바닥에서 길어 올린 맑고 차가운 물줄기 같았다. 주례석 앞에 마주선 민준이 수연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갈라져 있었다. 20년 전에는 너무 어려서 서툴러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줬지.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살짝 그늘진 콧등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수연은 덩달아 목을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땐 정말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의 말은 이어졌다. 사랑은 늘 뜨겁고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히 즐거울 거라고. 민주는 수연의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설픈 사랑으로 20년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잊고 살았어. 그의 고백은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다. 수연은 그동안 가슴 한켠에 쌓아두었던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좀 더 의젓하게, 좀 더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싶어. 민준은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짙은 남색의 상자가 그의 떨리는 손 위에서 작게 흔들렸다. 20년 전에는 끼워주지 못했던 이 반지를 이제는 제대로 끼워주고 싶어. 상자가 열리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백금 반지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수연의 눈에서 월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턱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지만 이미 터져버린 감정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왼손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감각이 곧 따스한 온기로 변했다. 다시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진실하게 울려 퍼졌다음은 수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본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조용히 사랑을 맹세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약속이었다. 홀 안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 대신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고 수연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어린 아들, 딸들은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어색해하면서도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갓 내린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새롭게 끼워진 반지가 왼쪽 손가락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게 꿈만 같다. 수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꿈 아니야. 그의 눈빛은 마치 20살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맑고 순수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현실이지.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사랑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만 시간이라는 익숙함과 일상이라는 무거움 속에 깊이 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빛을 찾아준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어설프고 때로는 답답했던 행동들, 옛 앨범을 뒤적이며 혼자 웃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꺼냈던 그 고백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의식이었다. 수연은 민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미소 하나에 행복해지고 그의 눈물에 가슴 아파하는 변치 않는 내 인생의 동반자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잠시, 아주 잠시 잊고 살았던 것뿐이었다. 이제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선에 선 것 같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사랑. 그것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감되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것이었다. 수연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꼭 지금의 그녀의 마음 같았다. 쌉쌀한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 비로소 찾아온 달콤한 향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장의 첫 페이지에는 갓 피어난 꽃처럼 싱그럽고 따스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오래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듯 수연은 가슴 벅찬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